이 영상에서는 사회적 능력 가르쳐 주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적인 유인을 사용하여서 사회적 능력을 가르쳐 주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언어 능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본인이 원하거나 필요할 때 사회적 교류를 시작하고 다른 이들의 주의를 얻는 데에 어려움을 종종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적인 유인을 사용하여서 부모님은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아동이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교류를 시작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적인 유인은 아동이 사회적 교류에 시작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이의 주의를 얻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동의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유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적인 유인은 일상적인 루틴, 즉 식사 시간이나 간식 시간, 옷을 갈아입을 때, 목욕 시간,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등에서 사용하기에 쉽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상황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적인 유인은 장난스러운 저지 또는 균형 잡힌 순찰에 대신 놀이 중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 본인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적인 유인을 대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신발을 착용하고 외출을 해야 할 때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하여서 아동이 엄마에게 신발을 올바르게 착용하시라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동의 신발을 어머님의 손에 착용하고 또 다른 신발을 어머니의 발에 착용하셔서 재미있고 웃긴 상황을 만드십니다. 아동은 어머니의 웃긴 실수를 고치기 위하여 여러 번 언어로 반응을 합니다. 아동이 조금 좌절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표정이나 손동작, 말투를 과장하여서 Oh, it goes on your feet. 어머나 너의 발에 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 상황이 왜 웃긴지 상황을 설명하고 반응하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What do you need, Isaac? What do you need to put on? Put on sandals? You want me to get him to do it? Or you can try it using like putting it on his head. Okay. Here you go. Okay. No. Let's put on the sandals. Okay, Isaac. All done. No. No? Where do sandals go? They go on feet? Okay. Okay, we'll put the sandals on feet. What? What? It goes on feet. Oh, it goes on your feet. Oh, okay. Here you go. 이제 의사소통적인 유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동과 부모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특정한 활동에서 연습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 아동이 제일 좋아하는 물건을 시야에는 보이지만 닿지 않는 곳에 놔주세요. 예를 들어서 높은 책장이나 아동이 열 수 없는 투명한 통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동은 부모님의 주의를 얻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동이 좋아하는 사물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제어해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주의를 얻고 아동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여쭤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물을 부모님의 눈 옆에 두셔서 아동이 부모님을 쳐다볼 수 있게 장려해 주세요. 아동이 손을 뻗으면 사물을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이 부모님 손에서 직접 뺏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아동이 요구하는 사물을 소량으로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이 더 원한다고 부모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에게 크래커 1개를 주시거나 아니면 주스를 소량으로 따라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셔서 아동이 무엇을 더 원하는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물이 아동의 시야에 있도록 해주시고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아동이 본인이 부모님께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물이나 활동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부모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방울 놀이, 풍선, 태엽을 감는 장난감 같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세요. 이런 장난감은 부모님께서 아동의 놀이를 저지하려고 할 때 좌절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도움으로 열 수 있는 껍질이나 포장이 되어 있는 간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이 좋아하는 사물이나 활동 중에 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겨주세요. 그래서 아동이 없어진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동에게 기찻길을 제공하고 기차는 숨겨두시거나 컵은 주시되 주스는 숨겨두세요. 이 유인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어떤 부분이 숨겨져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이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거나 활동의 부분들을 익숙해하지 않는다면 소량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동에게 익숙한 활동이라 루틴 속에서 웃긴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주거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의 신발을 손에 놓거나 풍선을 입으로가 아닌 귀로 부는 신용을 해주세요. 아동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너무 웃기잖아 라고 과장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하시던 대로 루틴을 진행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웃기잖아, 신발은 우리 발에 가지 손으로 가지 않잖아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아동이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다른 유인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유인을 제공하신 후에 아동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동이 원하는 사물 또는 활동을 제공해 주셔서 아동의 구두적 또는 비구두적의 의사소통을 보상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어머니가 아동의 시야에는 보이지만 닿지 않는 곳에 넣음으로써 아동이 의사소통을 할 기회를 만드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드의 어머니는 터드의 주도에 따라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터드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열 수 없는 병 안에 넣고 터드가 볼 수 있는 가까운 서랍장에 놓습니다. 엄마에게 병을 전해주면서 토드가 열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병을 열어주면서 병 열었다 라고 말하므로 터드의 의사소통을 확장합니다. We have to open. Okay. I don't think so. I can't open either. You don't think you can open it? This is one. I can eat. Here, you open too. I will open it. I open too. 다음 보실 영상에서는 어머니는 아동이 간식 시간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사물을 사용합니다. 아동이 열지 못하는 음료수를 테이블 위에 놓고 기다립니다. 아동이 스스로 열려고 하지만 자신이 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아동은 엄마에게 음료수를 전합니다. 어머니는 아동이 어머니에게 직접 의사소통하기를 기다립니다. 아동은 그러자 어머니를 보면서 여기 엄마가 열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러자 내가 열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음료수를 열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소통적인 유인을 사용하여서 아동의 놀이나 일상 루틴에서 아동이 사회적 교류를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예를 시청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장난감 음식이 들은 상자를 가지고 계심으로써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할 수 있게 장려해 줍니다. 아동이 장난감 음식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자 아버지는 상자를 들고 뒤로 상자를 빼신 후에 기다립니다. 아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러자 아동이 요구하는 사물을 전달하고 아동이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언어를 시범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연습할 수 있는 목표 한두 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는 아동의 사회적 교류, 예를 들어서 놀이 중에 눈 마주치기, 그리고 손동작이나 단어를 사용하여 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하기 칸 아래에 목표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 이 기술들을 연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루틴이나 놀이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상 루틴 속에서 몇 분을 사용하셔야 함을 기억하여 주세요. 활동을 정하신 후에 계획하기 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이 기술들의 예로는 의사소통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서 아동이 사회적 교류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기술들을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시각적 정리표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개 또는 2개의 일상활동, 그리고 하루에 15분에서 20분 동안 이 기술들을 연습하도록 계획하셔야 합니다. 연습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어떤 점들이 어려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일지 생각해 주세요. 이 모든 자료들은 프로젝트 임팩트, Project Impact Guide for Parents by Dr. Ingersoll and Colleagues 에서 번역되었습니다.